대표적인 이런 예는 내가 막 강의에서 항상 많이 하는데 제일 여러분한테 사실은 제일 쏙쏙 들어오는 예는 요 대여금보다는 뭐가 더 잘 들어오냐면 최근에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사건화되고 있는데 뭐 혼외적인 자식 같은 것 때문에 등장하는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주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잘 다가올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요새는 그 소설이나 뭐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막장적인 드라마가 막 현실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상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문지상 보면 많이 나와요, 요새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떤 왕 회장님 막 재벌가 왕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갓집에서 온갖 슬픔과 막 그 고요함과 정적이 있는데 그 대문간에 누가 하나 들어와요. 30대 미시족이 막 5살짜리 애 손을 잡고 하이칼라하고 양복을 입혀서 투벅투벅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그 장면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나오는 대화가 황당한 대화예요. 자, 아버지다, 인사해라, 차려라. 막 이런 대화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50대 왕 회장님 자손들이 뒤에서 슬퍼하면서도 한편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웬 짱돌이 지금 5살짜리가 와서 아버지다, 철하다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장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제 이게 혼외자인데 지금 뭐예요? 아들로 인정받아서 상속의 N분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기존에 제대로 된 50대 아들들이 얘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안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쪽은 그 실제 관계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사후에 인지를 청구해서 아들로 인정받아서 상속분의 N분지 1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왕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왕 회장님을 아버지로 타깃으로 해서 자식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친족상속법에 보면 인지청구는 사후에, 죽은 사람 사후에도 할 수 있어요. 특이한 경우에요. 죽은 사람 대상으로 소송할 수가 있는 경우가 드문데 지금 죽은 왕 회장님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피고. 그럼 왕 회장님이 뭐 하늘나라 있다가 우리 5살 애 왔냐 하고서 지금 법정에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요? 누가 거기에 지금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겠어요, 거기서? 엄마요. 엄마가 와요? 어떤 엄마가 누구야? 그 아까 30대 미시죠? 그럼 30대 미시죠? 무조건 오케이 하겠네. 아들 맞아요. 그러겠네. 그래야 엄마가 지금 아들 데리고 온 취지상, 응? 엄마가 와요. 네, 땡. 엄마가 오면 엄마는 친상법 인정해 보세요. 엄마가 혹시 이 얘하고 그 지금 어떤 상황의 관계에서 엄마와 아들 관계의 관계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엄마와의 관계는 혹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엄마의 관계는 뭐냐면 그냥 이 생태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얘가 그냥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명이 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로 돼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친족상속법을 보면 엄마의 관계는 그냥 이 생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딴 게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누가 피고로 되겠어요? 응? 지금 사후인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후인지의 피고는 그렇죠, 검사 나왔네. 원래는 그 죽은 왕 회장님이 돼야 되는데 왕 회장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오면 엄마하고 아들은 지금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한통속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공익의 입장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검사가 피고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사가 피고로 지금 공익의 입장에서 왕 회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피고의 지위를 뭐라고 불러요? 그때 검사의 지위를. 그때 그 경우에. 원래는 그 왕 회장님이어야 되는데 대리라고 부른다. 반론 여기에 대해서. 그 검사가 왕 회장님의 대리인이다. 뭐 느낌상은 뭐 그런 건데 정확한 표현을 한번 해줘 보세요. 1학기 때 1에서 다 배웠는데 정확한 표현. 다시 도전해볼래? 누구야? 누구로?
정확한 소송 담당이란 말 들어봤어요? 소송 담당? 들어봤어요. 검사가 대리하고는 비슷한데 소송 담당하고 대리하고 구별해야 돼요. 어떤 뭔가를 위해서 대신 나왔다는 느낌은 비슷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당사자가 되는데, 그럼 소송 담당 중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두 종류 중에 뭐라고 부른다까지 어떻게 말을 할래요? 담당은 맞는데 담당 속에도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정 소송 담당. 그럼 소송 담당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고 법정 소송 담당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용어 구사에서 법정 임의적, 민법에서도 뭐 그렇게 구사하면 되고 다른 법에서도 구사하면 되는데 그게 대칭 용어로 쓰이는데,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적은 내 의사에 의해서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왕 회장님이 검사한테 의사에서도 해라라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민법, 친족상속법, 민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지금 이야기가 하도 좀 딴 거로 왕창 빠져버렸는데, 뭐냐면 이때 간접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인지청구에 있어서 아들로 인정받으려는데 엄마의 경우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그냥 증명이 되는 꼴인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 혈연 핏줄 관계를 아들임을 증명받느냐, 증명해야 아들로서 인정받으면서 N분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지금 물론 호적의 옛날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이런 등록표 올랐으면 추정 같은 거라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혈연관계. 그럼 혈연관계 과거에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직접적인 친자 부자 관계를 증명해낼 도리는 없어요. 주요 사실을 지금 증명하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유전자 그 DNA 검사하는 거는 확률로 그 유전자 배치를 해서 99. 몇 % 아들임이 맞다 정도로 가는 거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해줄 수 있냐면, 이것도 내가 옛날에는 그냥 상상으로 소설적으로 해줬는데 요새는 현실로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뭐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부와 자의 관계를 유전자로 했을 때 99.98%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막장 드라마를 생각해보세요. 이 아버지의 동생, 만약 인정된다면 삼촌하고 비교해도 99.98은 아니지만 순도는 좀 떨어지만 99.56 정도 가요. 그럼 이게 잘 보세요. 막장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막장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 생각하면 이렇게일 수 있지만 아니야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이것도 되게 높게 나와.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니까. 그럼 지금 봐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관계가 아들이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간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 지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볼게요. 이 유전자 DNA 검사 말고 과거에는 어떻게 그럼 아들임을 증명했냐? 실물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실물. 여러분 막 최근 4-5달 전에 있었잖아요. 사진 보니까 판박이네. 뭐 이랬잖아요. 일단 실물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딱 보자마자. 그다음에 혈액형이 일단 파토나면 안 돼. 혈액형이 물론 요새는 뭐 좀 이상한 돌연변이가 있어서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생물 배우는 시간에 그 혈액형에 그거가 맞아야 돼. 그거 안 맞으면 일단 아닌 거야. 뭐 돌연변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닌 거야. 판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닮았네, 혈액형이 어긋나지 않는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네, 뭐 A형, ABO형, 뭐 O형, 뭐 B, 뭐 이런 배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엄마, 생모와 이 아버지로 지목된 자가 성적 접촉이 포태 시기쯤에 있었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자라면, 심증을 형성하는 판단자라면,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판박이네. 혈액형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네. 그 다음에 얘 출생 시점, 포태 시점, 그 무렵에 뭐 동거라든지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네. 라고 한다면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간접사실인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이 비스무리하네.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성적 어떤 교섭이 그 포태 시점에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부자관계가 인정된다. 그게 간접사실을 통해서 요건 주요 사실인 부자관계가 증명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50살 먹은 원래 아들들은 이게 n분질에 들어오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원래 아들 등의 입장에서는 정식의 그 상속목을 차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얘를 배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에서 소송 바깥에서야 뭐 막 저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소송에서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막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피고 검사는 뭐예요? 공익의 대변자로 나서긴 했지만 자기 일도 아니고 지금 자기 수사 업무도 바쁜데 하여튼 이 검사 입장에서 막 그렇게 뭐 이해관계가 아주 진짜 투철하게 자기가 뭐 이게 수사하고 뭐 이렇게 나쁜 놈 처벌하는 게 있는데 이 건에서 그렇게 막 애착이 있게 뭐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주어진 거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뭐 그다지 이해관계가 막 절실하게 뭐 이렇게 방어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검사가 뭐 그쪽에서 공격해 오는 데 대해서 원래대로 한다면 원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검사니까 막 그걸 철두철미하게 깨부수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이쪽은 그냥 뭐 이런 상태라면 이 정상적인 상속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하잖아요. 그럼 막 뭐라고 좀 따져주고 반격하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생활적으로는 그렇게 막 아우성될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법정에서는 그런 말할 기회는 누구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밖에 없잖아요. 소송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넓은 의미에는 그 피고 측에 해당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소송에서의 당사자로서는 지금 누가 등장해 있는 거예요, 피고가. 물론 아까 만든 그 원고 측이 이 사람들을 상속인을 상대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막 오히려 니들은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다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면 모를까. 지금 그건 건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죽은 하늘나라 간 아버지를 상대로 나 아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임에 한정해서 본다면 피고는 죽은 아버지의 소송 담당자인 검사일 뿐이에요. 그럼 이 상속인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처하겠어요? 소송 바깥에서야 궁시렁궁시렁 되겠지만 그럼 이 소송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막 하고 싶은 말 뭔가 악착같이 싸워서 막아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자, 이제 감정이입해서, 거기 원래 50, 나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안. 50살 막 장남이야. 저놈 5살짜리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검사한테 좀, 막 이렇게 좀 악착같이 방어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여튼, 네가 막 뛰어들고 싶어, 거기. 뭐 없을까? 증인으로 참여한다든가. 나 증인 시켜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겠지. 그 증인은 검사가 물론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 같아? 증인으로 채택. 어떤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걸 막 막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쪽이 지금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혈액형 뭐 이렇게 딱 맞는 혈액형이다.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다. 동거 내지는 그 성적 접촉이 그 포태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이 검사 측이 피고 측이 증인으로 내세워서 뭐를 한번 해볼 수는 있어. 하여튼 꼭 아들이든 장남이든 아니면 뭔가 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어떻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아들로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측이니까. 지금 판단자인 자유심증에 의해서 아까 같은 3개의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사실은 그때는 주요사실 내지 요건사실을 또 다른 식으로 부른다면 간접사실에 대비해서 직접사실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가 인정받고 하는 그 청구권에 대한 직접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기둥이 되는 직접사실이라고 그래요. 3가지 정도의 간접사실을 가지고 직접사실이 막 추인이 지금 될 것 같아요. 판단자가 오케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이 간접사실로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막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거꾸로 그쪽에 아들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아들인 거는 입증하는 건 그렇게라도 간접사실로 하는데 아들 아니라는 건 또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 왕 할아버지 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참 증명하기 힘들 거려. 아들인 거 증명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꾸로 아들 아니라고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아들 아니.
아들 아니다라고. 회장님이 능력이 없었다던가. 능력이 없었는데 50살 아들 때는 있었고. 승준이 말 잘하네. 포텐시에 그날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접촉이 또 그거야 지금 두 번째 말한 거. 자 봐봐. 결국 우리는 계속 뭐야? 막장 드라마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뭘 증명해내려는 거야? 이쪽 피고 측은. 그 왕 회장님이 포태 시점에 또 다른 사람과도 했다. 이렇게 지금 승준이는 말을 했는데 실제 그걸 뒤집어서 이 엄마가 생모가 또 다른 어떤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얘가 잘 생각하면 그 생모가 그 무렵에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있었다라면 잠깐 생각해 볼 때 그쪽에일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간접 사실로부터 이 주요 사실을 추인함에 있어서 흔들리는 거야. 이 판단자가 흔들리는 거야. 혹시 어쩌가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그쪽으로 채택이 되면 간접 반증에 성공한 거야. 그쪽이 반격을 해서 그 간접 사실을 끌어내리는 반증에 성공한 거야. 만약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증 반증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증은 뭐야? 이 주요 사실을 떠맡았던 측이 증명해내는 게 증명이야. 그거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막 판단자인 자한테 법관한테 10중 8구 막 그렇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 반증은 뭐야? 그냥 끌어만 내리면 돼. 아까 말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건 살상도 힘들고 아들인 것을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들인 것이라고 막 가는 것을 잡아내려서 못 가게 막 바지 잡아내리기만 하면 되지. 옷 다 벗길 필요는 없어. 설명 또 너무 이상했어. 설명이 실패. 근데 그 반증, 근데 이때는 앞에다 간접까지를 굳이 붙여서 하는 건 간접 사실로서 이렇게 끌어내렸다는 측면이야. 그래서 그 증인을 내세워서 이 엄마가, 생모가 그 포태 시점 무렵에 또 다른 남자와의 성적 교섭이 있다는 걸 증언을 끌어내서 판단을 해서 그 간접 사실이 증명되고 간접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원래 아들임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추론되고 있는, 추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흔들어 놓는 것이 간접 반증에 성공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증명 책임에 있어서 본증과 반증을 둘러싼 양자의 역할에 대해서 증명책임 분배에 가서 챕터의 증명책임 부분 가서 보면 나오는 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하던 것은 계속 막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간접사실 때문에 얘기했고 지금 뭐 증인으로 한다. 어쪽에서는 뭐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증명한다. 막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 지금 간접 반증까지를 얘기했어. 그럼 다시 조금 원위치 가서 민사법 1 배웠던 것 또는 앞으로 배울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피고 측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피고 측에 해당하는 그 원래의 본래의 아들 등이 이 소송에서 깝깝함 때문에 뭔가 바깥에서만 말고 이렇게 소송 내적에서 자기 얘기를 좀 펼쳤으면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렇지. 보조참가. 당사자는 아닌 거야 지금. 당사자는 검사인 거야.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당사자는 아니야. 보조라는 말 뉘앙스 알겠지. 당사자는 될 수가 없어 이 사람. 아까 말한 대로 그 원래 큰아들 등은 당사자는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검사의 승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자로서 들어간다라는 의미의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71조에서 펼쳐지고 있어. 71조 이하에서. 그러니까 그 보조참가를 한다라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까지 간접사실, 주요사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앞에 얘기도 조금 있고 또 앞으로 보조 참가라는 얘기 나올 것도 조금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간접 사실, 주요 사실, 증명 책임, 그다음에 본증, 반증, 간접 반증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해되겠죠?